학생고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될 나현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문제풀이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께 좀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좀 어렵고 생각이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 스스로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문제들 중에서 6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인터넷 동호회에서 한 종류의 사은품 10개를 정회원 2명, 준회원 2명에게 모두 나눠주려고 한대요. 정회원은 2개 이상씩 받고 준회원은 1개 이상씩 받도록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정회원은 2개 이상의 사은품을 받아야 되고, 지금 준회원은 1개 이상의 사은품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들은 꼭 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미리 나누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원래 총 사은품이 10개 들어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정회원이 2명 있었고, 그 다음 준회원이 2명 있었대요. 근데 정회원 2명은 사은품을 각각 2개씩은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회원이 반드시 받아야 될 사은품은 4개. 자, 준회원은 각각 1명이 1개씩의 사은품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회원이 반드시 받아야 될 사은품의 개수는 총 2개가 되겠죠. 그러면 10개 중에서 6개는 미리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6개는 미리 나누어졌다면 남아있는 상품 4개 중에서 이제부터는 미리 받아야 될 분량은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머지 4개 상품을 한 사람이 모두 다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남아있는 몇 개의 상품? 4개의 상품을 바로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서로 다른 4명에게 자,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상품을 나눠주면 되겠죠. 바로 중복순열 이용해서, 중복조합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요.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7C4다. 7C4의 값이니까 7C3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 35가지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6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7번 문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금 둘 다 0보다 큰데, AB가 둘 다 0보다 큰데 둘 다 1보다 작아요. 자, 이런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둘이 각각 그려져 있는데, 자, 지금 거기 보면 A점, B점에 각각의 X좌표가 주어졌고요. 또 C점과 D점의 X좌표가 각각 B와 1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선분 AC와 BD에 대해서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 7번 문제 한번 그림을 놓고 선생님이랑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각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두 녀석 모두 다 감수함수가 되겠고요.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둘 다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y는 b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y축과의 교점 둘 다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 첫 번째,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 A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4분의 B래요. 그러면 A점의 X좌표가 4분의 B라면 여기 있는 이 C점, 여기서 지금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림을 조금만, 이거 그래프를 조금만 아래로 놓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고 보니까, 자, 분명히 지금 A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이때 요 직선이 지금 y는 bx제곱과 만난 점에 지금 점의 좌표가 자, C가 될 거고요. 자, 여기 C점의 X좌표 얼마다? 바로 B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그러니까 y는 ax제곱 위에 여기 또 다른 점, 여기 B점이 있는데 이 B점의 X좌표는 A가 될 거고요. 자, 이 점은 A가 되고, 그 다음 여기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분 이렇게 지났을 때, 자,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더라? 바로 D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D라고 잡았을 때 D점의 X좌표는 바로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일까라는 걸 이제 천천히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자, A점, C점을 지나는 선분이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A점과 C점의 Y좌표가 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점과 D점을 지나는 선분 자체가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B점의 Y좌표와 D점의 Y좌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A점의 X좌표가 4분의 B인데 A점 자체가 지금 Y는 A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요 X좌표 대입시켰을 때 Y값은 얼마다? A점 좌표가 바로 4분의 B, 얼마? A의 4분의 B제곱이다. 이게 바로 A점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C점 좌표를 보시면 자, C점의 X좌표가 B가 되니까 자, C점 좌표는 B, B의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녀석의 Y좌표가 같다. 즉 A의 4분의 B제곱과 자, B의 B제곱이 일치한대요. 자, 얘네 둘이 일치하다면 여기 B제곱을 우리가 자, 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 A의 4분의 1제곱의 B제곱과 자, B의 B제곱이 일치하다. 즉 여기서 우리가 A와 B 사이의 관계식 첫 번째 이걸 얻어볼 수 있겠죠. A의 4분의 1제곱은 누구랑 같더라? B랑 같다.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관계식 A와 B 사이의 관계식 하나를 얻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B점과 D점 이용해서 관계식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점은 Y는 AX제곱 위에 있으니까 B점의 X좌표 A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 B점 좌표는 마찬가지로 A, A의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D점의 X좌표가 1인데 바로 D점은 Y는 B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죠. 그러니까 D점 좌표는 1, B가 되더라. 그러면 얘네 둘의 마찬가지로 무슨 좌표도 같다? Y좌표도 같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 1번과 2번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여기 오른쪽에 B 같기 때문에 A의 4분의 1제곱과 바로 누가 같다? 바로 A의 A제곱이 같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결과가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아본 A값은 바로 4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면 A값이 4분의 1이라면 바로 B의 값은 누가 된다? 바로 4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다. 1번식에다가 A에다가 4분의 1을 대입시켜 주니까 A값도 이렇게 구했고 B의 값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문제 정답 간단하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자, A제곱은 간단하게 얼마? 16분의 1이 되고요. 자, B를 제곱해주면 4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지수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그래서 자, 4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라는 거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얼마? 바로 16분의 9가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성질과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Y좌표가 같다는 것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정답 간단하게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에 서식하는 어떤 동물의 개체수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t년 후에 이 동물의 개체수가 n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로그 n은 k 더하기 t 로그 5분의 4가 되더라 라는 이런 지금 동물의 개체수에 대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K는 이미 상수고요. 자, N은 T년 후의 개체수. 그 다음 여기 있는 T라는 건 지나간 지금으로부터 흐른 연도수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현재 동물의 개체수가 5,000마리라면 개체수가 처음으로 1000보다 적어지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n년 뒤다. 그러면 자연수 n의 값은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현재 개체수가 5,000이다. 그러면 자, 현재라는 건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즉 t가 0일 때 현재 개체수가 5,00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먼저 상수 k값이 얼마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5,000 대입시키고 t에다가 0만 대입시켜 주시면 바로 상수 k는 누구다 라고 볼 수 있냐면 로그 5,00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0 대입시켰으니까 이것도 있고 쭉 없어지니까 k값은 로그 5,00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n년이 지난 다음에 자, 개체수가 몇 마리 이하? 지금
1000 이하의 개체수를 띠게 되려면 자, 몇 년 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n년 후의 개체수가 1000마리가 될 때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한번 n년 후에 개체수가 1000마리가 될 때 이 n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개체수에다가 1000 대입시켜주면 로그 1000은 바로 k값 우리가 지금 방금 구했고요. 로그 5000에 더하기 n 로그 5분의 4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값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왼쪽으로 로그 1000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요? n 로그, 자,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뒤에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4분의 5는 자, 로그 5000 마이너스 로그 1000이니까 간단하게 얼마? 로그 5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로그 5와 로그 4를 우리가 로그 2를 이용해서 정리해서 나타냈더니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0이고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얼마? 0.6020이다. 지금 이게 0.6990이 될 때 이때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정리해 봤더니 지금 얼마죠? 이게 0.097. 자, 이게 얼마다? 0.699일 때 뒤에 0 하나씩 이렇게 떼어주면 되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을 때 개체수가 1000마리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699를 97로 나눠보니까 대략 7점 몇 년이 되겠죠. 그러면 7점 몇 년째 될 때 바로 개체수가 몇 마리다? 1000마리 정도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즉 몇 년이 지나야 최소한 몇 년 이상 지나야 개체수가 1000마리 이하로 떨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확히 얘는 자연수 개념이니까 이거 몇 년이 지난다? 7점 몇 년이 지나야 되니까 바로 8년째부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8년 후부터 바로 이 동물의 개체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현재 개체수다. 현재 개체수라는 건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현재로부터 0년이 지난 후다. 바로 t에다가 0을 대입시켰을 때 개체수다 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9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자,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할 때 지금 10초일 때 위치가 3분의 35라면 출발 후 10초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우리가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 이용해서 몇 가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래. 자, 여기 4, 8, 여기 10초일 때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 출발했을 때 속도가 양수예요.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8초에 살짝 멈췄다가 8초부터 속도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 어디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8초일 때 바뀌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봤더니 10초일 때 위치가 얼마래? 10초일 때 위치가 3분의 35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10초 동안 움직인 전체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바로 넓이가 뭐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고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바로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여기 y좌표가 지금 속도가 2k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0초부터 8초 동안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를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다. 밑변 8, 높이 2k다. 그러니까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8k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 8k에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바로 여기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요. 여기 밑변 2, 높이가 K니까 넓이는 간단하게 K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8K만큼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K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면 총 이동 거리는 8K 움직이고 K 움직이니까 전체 9K만큼 움직였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9K고요.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10초 후의 위치예요. 자, 위치라는 건 오른쪽으로 8K만큼 움직였다가 8초부터 왼쪽으로 움직여서 K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자, 10초 후의 위치는 바로 몇 K? 7K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8만큼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K만큼 이동하니까 자, 위치는 바로 7K다. 그러면 7K가 3분의 35다 라는 건 바로 K값이 얼마다 라고 볼 수 있냐면 3분의 5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K값 정리해 줄 수 있고요. K값이 3분의 5니까 자, 여기 10초 동안 움직인 전체 총 이동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더라 라는 거 간단하게 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바로 넓이가 이동거리다. 특히 속도가 양수일 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왼쪽으로 이동한다.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위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만큼을 빼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전체 이동한 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랑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 두 녀석의 합이 전체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면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10번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자,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요. 자, 이때 수열 AN의 제 n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자, 이거 10번 문제는 사실 거기 첫 번째 네모칸이 이 문제 풀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한번 정리해보죠. 두 녀석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합과 곱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합과 곱이다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쓴다면 바로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y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곱을 이용한다면 자,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거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기 있는 수열 AN을 정리해 볼게요. 자, 수열 N은요 시그마 지금 K가 제1항부터 N항까지 누구의 합이냐면 X의 N-K제곱 곱하기 Y의 K-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순서대로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시켜 볼게요. 자, K에다 1부터 대입시켜주면 이거 누구냐면 X의 N-1제곱 그 다음 Y의 몇 제곱? 자, 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K에다 1 넣었더니 이렇고요. 자, 2를 넣어주면 X의 N-2제곱에 Y의 1제곱 그 다음 X의 N-3제곱에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맨 끝에 N을 대입시켰을 때 X의 0제곱에 Y의 N-1제곱이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 X는요 계속해서 어때? 줄어들고 있어요. X가 N-1개, N-2개, N-3개 줄어들고 있고 Y는 0제곱, 1제곱, 2제곱 계속 일정하게 곱해지고 있죠. 그러면 X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Y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 이거 무슨 수열이냐면 바로 이 녀석이 첫 항이고 바로 공비가 X분의 Y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첫 항은 X의 N-1제곱에 Y 0제곱 즉 그냥 X의 N-1제곱이 첫 항이고요. Y 0제곱은 1이니까 공비가 X분의 Y인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AN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이용해 보니까 1 공비분의 첫항 X의 N-1제곱에
1 공비의 몇 제곱이 되냐면 n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총 n개항의 합이니까 자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을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의 x를 한번 곱해주면 자 x-y분의 자 분자 x가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xn제곱에 1 자 이거는 xn제곱분의 y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괄호 안으로 xn제곱을 분배해주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x-y분의 우리가 xn제곱 마이너스 yn제곱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an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an을 정리해 봤더니 이와 같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뭐 봤냐면 x랑 y 합이 1이고요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자. 분모인 x-y는요 여기 n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수열의 항인 n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거예요.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원래는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서 x값 y값 구한 다음에 두 녀석이 차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곱셈공식 변형을 그냥 간단하게 이용해 주면요 x-y의 제곱 자체가 x 플러스 y의 제곱에 4xy를 빼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그대로 숫자를 우리가 대입시켜주면 자 요거 얼마다? 1에 그 다음 플러스 4더라 제곱해서 5가 되는 거 바로 풀마 루트 5가 있는데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모는 루트 5가 되겠네요. 루트 5의 x의 n제곱 마이너스 y n제곱이다. 이게 바로 누구다? 바로 a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주어진 나라는 식에 나라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바로 요게 되겠네요. xn제곱 마이너스 yn제곱이다 라고 나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 뭐가 주어졌냐면 일단 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자 나의 식을 fn이다 라고 가정했어요. xn제곱 마이너스 yn제곱이다. 자 우리가 나라는 식이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가에 들어갈 수 m과 나에 들어갈 수의 f3의 제곱을 구하라. 걔네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자 그럼 f3의 제곱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x3제곱 마이너스 y3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도 자 이렇게 간단하게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 곱셈공식 변형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루트 5들이니까 얼마다? 5 루트 5에 그 다음 x 곱하기 y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루트 5다. 결국 2 루트 5 값을 가질 테니까 자 이 값은 2 루트 5의 제곱이다. 즉 2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가에 들어갈 숫자 마이너스 1이었고 자 f3의 제곱 20이었으니까 이 문제 정답 얼마가 된다? 바로 19가 된다 라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정답 간단하게 19다 라는 거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xy 직접 구해 줄 필요 없고요. 우리 이거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들을 정리하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들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등비수열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였고 자 바로 밑에 있는 얘들아 11번 문제는 개차수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12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보니까 자 이 세 개의 로그 값이 서로 같다래. 자 세 개의 로그 값이 서로 같은데 이 세 개의 로그 값이 같도록 만족하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우리 A값, B값을 그냥 각각 구하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A분의 B의 값이 얼마냐 라는 걸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A분의 B의 값 구해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5의 A-B랑 지금 누가 같냐면 로그 9의 A 값이랑 그 다음 로그 15의 B의 값이 얘네들이 모두 다 같아. 자 얘네들이 여기 그냥 B인데 자 이 세 개의 값이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얘네를 만족하는 양수 A값 B값 조건 이용해서 A분의 B의 값 얼마인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K라고 둔다면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둔다면 요 녀석도 K고 요 녀석도 K고 요 녀석도 K라는 거죠. 그러면 A-B의 값을 정리해보면
a-b의 값은 25의 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값도 정리해주면 a는 자 9의 k제곱이다. 로그의 정의에 따르면 자 b는 15의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분의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두 식을 일단 한번 나눠보자. 자 왼쪽끼리 나누고 오른쪽끼리 나눠주면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요. 자 a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우리가 구해줘야 될 a분의 b가 나왔고요.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을 보니까 9분의 25의 k제곱 둘 다 똑같이 k제곱인데 9는 3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3분의 5의 2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나눈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누어 주면 좌변끼리의 나눗셈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b분의 a 빼기 1이 될 거고 자 오른쪽은 얼마가 되냐면 15의 k제곱분의 자 25의 k제곱이다. 그러면 둘 다 k제곱이니까 15분의 25를 만들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바로 3분의 5의 k제곱이 b분의 a-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바로 a분의 b의 값이죠. 자 a분의 b의 값, 요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값을 x라고 둔다면 요 녀석은 x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x 값이 얼마냐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주면 3분의 5의 k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도 정리해주면 x분의 1-1의 값은 3분의 5의 k제곱이다. 그럼 여기 3분의 5의 k제곱 자리에 우리가 이 값을 대입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이대로 대입시켜주면 바로 x의 관계식이 나오네요. 바로 1-x가 누구다? x분의 1-1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x의 관계식. 우리가 x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값을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 얼마가 되니? 이게 바로 자 여기는 그냥 완전제곱식 전개해주면 되겠죠. 1-x의 완전제곱 괄호 안으로는 x 곱해주는 거니까 1-x의 완전제곱 전개해주면 1-2x 더하기 x제곱이다. 그럼 양변에 x제곱만 지워주고 x세제곱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조립제법을 취했을 때 자 1, 0, 마이너스 2, 1로 우리가 1을 대입시켰을 때 0이 정확히 되니까 1을 대입시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식 자체가 x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x-1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오냐면 1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나와요. x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가 되는데 누가 x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a분의 b의 값을 선생님이 이걸 x로 잡아봤죠. 자 이 값을 x로 잡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 조건을 보니까 자 분명히 얘들아 기본적으로 a 값과 b의 값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는 9의 k제곱이었고 b는 15의 k제곱이었기 때문에 자 k가 0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이걸 같아질 수가 없겠고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1이 아닐 거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조건까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a분의 b라는 거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 결과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또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0,0과 3,0에서 만날 때 자 sx라는 게 지금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가 되겠네요. 자 이 함수의 극대극소가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다. 이때 두 녀석의 차이가 6이라면 그 극한값은 얼마일까? 라는 문제인데 먼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sx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요 녀석의 얘들아, 극값, 극대극소를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극대극소 구하려면 요 녀석의 도함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봤더니, 자, 바로 s'x가 누구다? 바로 s'x는 바로 fx다 라고 볼 수 있겠죠? fx 자체가 바로 s의 도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s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거기 보기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s의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여기 도함수가 0이 될 때고요. 자, 그럼 0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서 극대. 자, 여기 3에서 어때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여기서 극소 갖는다. 그러면 극대 값은 S0이고, 즉 라지 M은 S0이고요. 그 다음 극소 값 스몰 m은 누구다? 자, S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는 바로 S0 마이너스 S3의 값이 되니까 S0의 값 X에다가 0 대입시키면 1부터 0까지 FT DT와 그 다음 빼기 S3이다. 즉 1부터 3까지 FT DT다.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을 정리해주면, 자,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아래 끝과 위 끝을 받고 봤더니 FT DT에 더하기 3부터 1까지 FT DT다. 그러면 얘네들 보니까 피적분 함수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간을 합쳐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구간을 합쳐 정리해 봤더니 인테그랄 3부터 0까지 FT DT의 결과가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바로 자, 마이너스 0부터 3까지 이 함수의 정적분의 결과가 6이라는 건 바로 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6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적분의 결과에 마이너스 붙였다. 이건 x축 아래쪽이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가 6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이 이용해서 우리가 fx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fx는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 주면, 자, fx라는 식은 이창의 계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a라고 두고 x 마이너스 3 곱하기 x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녀석과 x축으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를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자, 6분의 a에 바로 자, 여기 근에서 이 근 뺀 거 세제곱 시켜주면 3의 세제곱이 바로 6이다 라는 거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공식 여러분들 정확히 써보니까 a 값은 얼마 나오냐면 이창의 계수가 지금 여기 2 남고요. 3 두 개 했는데 3 하나 이렇게 남아주면 자, 3분의 4가 된다. a 값은 3분의 4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a 값이 3분의 4다 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fx가 정확히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어떤 녀석이 극한이냐, 바로 뭐냐면 리미트 지금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sx의 극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sx라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라지 ft를 라지 f't를 스몰 ft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라지 ft라는 녀석은 스몰 ft의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요 정적분의 결과를 부정적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바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간단하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바로 x-1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요거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f'1이다. 라지 f'1이다. 결국 라지 f'1이라는 거 f1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fx 완성했으니까 fx가 3분의 4의 x에 x-3이었으니까 요 x에 1만 대입시켜주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결국 x에 1 대입시키니까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라고 보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자,
자, 이 함수를 미분해서 우리가 S의 도함수가 fx다라는 거 찾았고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극대 극소 구해봤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이용해서 두 녀석의 차를 구해봤더니 우리가 구간을 합쳐보니까 이 녀석이 간단하게 넓이가 6이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었고, 넓이가 6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 문제 정답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4번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이 함수와 직선 y는 6x-k가 자, 지금 fx에 접한다. 자, 접할 때 양수 k 값은 얼마일까라는 문제죠. 이거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fx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여기 fx를 보니까 지금 fx가 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제곱 마이너스 t dt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 정적분이 정확히 뭐 그냥 어떤 모르는 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식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정적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거 fx가 누군지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거 t에 관한 적분이니까 자, 이거 p적분 함수 t에 관한 부정적분 만들어주면 x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x 대입시킨 거에서 t에다가 x 대입시킨 거에서 1 대입시킨 것만 빼주면 fx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fx를 구해봤더니 t에다가 먼저 x 대입시켜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고요. 그 다음 빼기 t에다가 1 대입시킨 걸 빼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결국 우리가 fx를 정리해주면 fx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fx를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fx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요 fx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접한대요? 지금 y는 6x-k라는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네요. 기울기가 6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요 3차 함수 미분해 보면 되겠죠. 자,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f'x는 바로 누구다? 우리가 정확히 fx 구했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를 찾아주면요. 3x제곱에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3x의 x-1꼴로 정리가 되니까 자, 요게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런 그래프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데 자, 기울기가 6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등장하겠죠. 기울기가 6인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등장할 텐데 그러면 자, 이 두 녀석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접선의 기울기들의 집합이 6이 될 때를 그때 접점 x좌표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누고 정리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접점의 x값이 될 수 있는 건 2 또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접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거 2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 y값을 먼저 구해주면 x가 2일 때 y값은 8 빼기 6,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얼마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2분의 5가 되고요. 접점의 x좌표는 접점 좌표, 첫 번째 접점 좌표 이렇게 찾아봤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을 찾아봤는데 그러면 k값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도 이 각각의 접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에 2,2분의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자, 2,2분의 5 대입시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5는 3 x에다가 2 대입시켰으니까 지금 12-k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k값이 얼마? 자, 2분의 24에서 2분의 5 빼주니까 2분의 19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k값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2는 바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다. 그러면 이때 k값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분명히 양수 k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양수 k값은 2분의 19다 라고 이렇게 정답 어렵지 않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14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